고요. 오늘은 너무 좋은 자리를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여러분들하고 크게 연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좋은 자리, 또 우리 김종호, 여러분들 김종호 선배가 뒤풀이 자리도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자리 끝까지 뜨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할게요. 일단은 최영준 소장님, D+H의 최영준 소장님. 최영준 소장님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시고 미국에서 SWA 그룹이라고 미국의 오래된 전통 있는 조경회사죠. 조경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지금 D+H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도 자원화 시설 공원화 계획 등에 당선됐고 여러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아주 훤칠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이거는 미투에 안 걸리겠죠, 남자는? 반응 안 좋네. 자, 최영준 소장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최근에 아주 핫하신 분이에요. 최재혁 소장님이신데, 지금은 스튜디오 오픈리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서울대학교에서 하시고요. 현재는 작년에 17년도에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초청 작가로 모셔졌고, 그다음에 코리아 가든쇼에서도 대상을 받으셨고, 또 서울 정원 박람회에서도 금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관심이 많은 정원 작가로 본격적으로 데뷔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아주 젊은 신진 조경가분이십니다. 최재혁 소장님이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진행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부드럽게 소통하는 데는 우리 제가 옛날에 한국의 잊어버렸는데 뭐라 그랬죠? 박영석 소장님이 여러분들하고 이 행사의 진행과 그 다음에 소통하는데 가교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박영석 소장님이세요. 세 분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서울에서 출발하셔서 아침에 내려오셔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3학년들 또 4학년들은 우리 졸업작품이 다음 주여서 지금 한참 밤새고 그래서 혹시 또 좀 졸지도 모르겠습니다. 졸면 잠이 좀 깨워주시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박영석 소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Well, mo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the things about 조경이상. 영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이제 시작하려고요. 바쁘세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자, 저희는요, 조경이상이라는 그룹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러 왔어요. 좀 함께 우리 젊은 조경가 친구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기성세대의 어떤 중간에 낀 젊은 조경가들은 또 앞으로 신진 조경가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 고민을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랜드스케이프 매크로 vs 마이크로입니다. 조경 설계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접해보셨겠지만 스케일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정원에서부터 아주 큰 공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단지 계획부터 아주 작은 집 근처에 있는 가로경관에 이르기까지, 오늘 같은 대상적 스케일에 따른 조경 설계 접근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1부에는 두 분의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듣고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포스트잇 2장에다가 메모를 해주신 거를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은 2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합법적인 일만 하는 박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오늘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조경 학회 때 개념과 실제의 짜릿한 간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영민 교수님, 시립대 김영민 교수님과 HLD의 이호영 선생님을 모시고 개념과 설계, 실제, 재현, 구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화질이 뭐였죠? 근데 이때는 그냥 딱딱하게 그냥 특강처럼 했어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스타일을 다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4일에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정상조경 플러스 이상조경, 그래서 조경 설계의 다양한 대상과 새로운 매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정상조경, 뭐가 정상이고 뭐가 이상인지는 아마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르겠지만, 그날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매체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많이 붙이고 이런 거 보이죠?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트잇 두 장에는, 한 장에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또 한 장에는 발제자에게 궁금한 것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써주시는 거니까 편하게 마음껏 써주셔도 되게 좋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화이트보드에 직접 붙이셔도 좋고, 아니면 스태프분들에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발제자는요, 랩 D 플러스 H의 최영준 소장님입니다. 크고 미란 조경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고요. 박수 칠 준비 벌써 됐어요? 자, 오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랩 D 플러스 H의 최영준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크고 미란 조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오늘은 스케일이라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짝을 이뤄서 대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큰 걸 말한다고 작은 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최재혁 소장님께서도 작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큰 것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초점을 좀 더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근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 순서대로 하게 됐어요. 또 시간 순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첫 화면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는데 소개인데 들적좀 저희가 학부에서 이렇게 두 학번 차이 나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실. 하지만 처음 만난 게 작년 말입니다. 제가 학교 들어간 걸로 따지면 계산하기 좀 힘드시죠? 대략 한 17년 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두 학번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만난 지 17년 만에 처음 만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슬픈 분단의 역사 때문이죠. 근데 군대 때문도 하지만 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또 공부를 좀 하고 활동하다가 들어오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주제도 말하고 보다시피 그런 어떤 잃어버린 17년 동안 저희가 뭐 다른 일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약간은 뚜렷한 경향의 차이가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는 건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어떤 한 언론에서 이제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그런 조경계 10대 뉴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 확대를 해보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파란색 보시면 2008년에 국제규모 현상 설계 이어져, 그 다음에 국가공원 조성, 한강 레네상스 사업, 이런 커다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대략 한 10년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점점 한 2012년, 13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 갔다 왔는데 순천만에 국가 정원도 생기고 점점
정원 문화가 확대되고 정원시도 많아지고 조금씩 더 개인화된 조경, 또 반주도의 그런 어떤 조경이나 큰 사업이 아니라 작고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조경이 조금 더 화제가 되고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년 동안 참 다른 어떤 흐름에서 저희를 맡기게 되고 그걸 따라가고 영향을 받아왔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랗게 표시된 어떤 그런 좀 더 크고 어떤 공공의 그런 일들 많이 더 해온 그런 경험을 쌓게 됐고요. 최재혁 소장님은 조금 더 개인화되고 작은 스케일의 그런 작업들을 많이 최근에 해 오셔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조금 다른 어떤 켜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눠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책 혹시 아시나요? 네, 대공원이죠, 대공원. 서울 과천의 대공원이 아니라 이 라지파크라고 대형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원래 있던 공원에 대해서 이제 현대적인 어떤 시선으로 이제 분석한 책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잘 보시면 보이지만 투 YJ 해가지고 영주 제 이름입니다. 그 저자한테 직접 사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그때 미국에 있었냐? 아닙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즉 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정도로 저자들이 오고 그야말로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조경가들도 많이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큰 프로젝트가 많이 시작되고 저는 막 책에서만 보고 뭐 사진 보면서 와 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저는 그거에 직접 사인도 받으면서 열광하고 좋아하고 조금씩 환상을 거품을 점점 키워가게 됐죠. 실제로 이제 뭐 요즘에는 많이 퇴색된 이론이지만 뭐 이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 그래가지고 조경이 어떤 얼바니즘 도시화나 도시에 영향을 굉장히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굉장히 대두가 됐고 이때부터 제가 200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뭐 쉽게 너무나 접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어떤 그런 좋은 작품 뭐 이런 것들을 접하고 뭐 알게 되고 이런 거가 사실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굉장히 어렸습니다. 굉장히 인터넷에 있는 뭐 요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디자인 잡지랄지 뭐 그런 웹진 이런 거 절대 존재하지가 않았고 이때는 굉장히 어렵게 그런 구하던 시절인데 점점 2008년 9년 한 10년 전부터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쉽게 유입되고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또 뭐 유학 같은 거 준비하던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환상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그런 많은 기대감과 어떤 일종의 조경이 막 도시를 건드리고 조경 만능론 같은 거의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실정도 저기 작게 보이는 조경 대잔치 자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썼던 뭐 작은 졸고인데 대잔치라고 할 정도로 뭐 세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조경은 뭐 정원 나무 심고 이게 아니라 정말 큰 도시를 새로 만들 수 있고 조직할 수 있고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힘을 느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쭉 이어진 것들을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매크로한 큰 커다란 많은 그것 중에 하나는 뭘까? 가장 큰 거 일단 첫 프로젝트는 이게 이제 도쿄베이 프로젝트인데요. 동경만 있지 않습니까? 동경이 이제 저 위쪽에 조금 뭐 밀하게 돼 있는 저쪽이고 뭐 요코하마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쭉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한 80km 정도 들어와 있고 전체 영역을 따지면은 150km 많이 150km 정도 되는 큰 정말 동경만 전체를 다루는 일을 이제 병원 가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메가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데 뭐까지 했냐면요. 뭐 도로 이런 거 보이시죠? 그것보다도 훨씬 큰 어떤 강변을 이렇게 뚝을 쌓는 조경들을 작은 산들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조경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와 뭐 일본은 다 작고 너무 비좁고 뭐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도시화 문제, 또 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야말로 조경 만든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새로운 땅들이 홍수 문제부터 재난 문제부터 어떤 주거, 어떤 밀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안에 뭐 어떻게 퇴적이 되고 밀물 썰물이 들어오고 해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것까지 바꿔보자. 정말 뭐 마음대로 했죠. 예.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결과적으로 뭐 이런 관광 코스 같은 거까지도 그것 따라 생기고 산 500개, 계곡 200개, 그 다음에 섬 90개, 큰 비치 7개, 그 다음에 뭐 숲 360개 등등등 그거를 하나의 시닉 하이웨이, 그러니까 경관도로 같은 거 좀 묶어버리는 아주 정말 도전적이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을 계획하면서 뭐 후지산과 저런 분재하는 작은 마이크로한 정말 어떤 그 자연관 사이에 일본인 자연관 사이에 어떤 중간자가 되는 어떤 큰 아예 자연을 만들어버리겠다 막 좀 철학적인 생각까지도 하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참 당돌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이게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랑 스웨덴 사이에 있는 어떤 땅인데 원래 이제 덴마크 북항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왼쪽 위에 보시는 저런 항공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항구처럼 원래는 되게 항구 기능이 있던 북항인데 거기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를 조경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끌어보자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다룰 때는 또 아주 또 부푼 마음으로 아 그래 덴마크랑 스웨덴 굉장히 그 두 나라의 사이에 어떤 그런 결절에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서 항공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앱 꺼내셔가지고 전화기에서 딱 지도에 꺼내셔서 레이어 하나 딱 치면은 항공 사진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또 거기서 뭐 프로 버전을 받아서 막 들어가야 이제 여러 가지 나라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즐겼던 것 같아요. 여행은 못하지만 직접 가서 못 보는 지형들을 뭐 위에서 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낮게 높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되게 그 직접 가서 보지 못하지만 그 경관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그 경관의 특징들을 좀 정말 이런 전지적 시점 같은 높은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두 어떤 나라 간의 지형의 특징을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라이즈 시켜가지고 항공사진이 이렇게 줌인하면 이렇게 픽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나라가 가지는 어떤 특징을 담아서 프로젝트까지 하고 이게 지금 예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랜드 캐년의 이제 를 라스베가스에 담은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라스베가스가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호텔들도 많고 쇼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자연을 주제로 한 어떤 그런 호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주제로 잡자 했는데 그랜드 캐년을 잡아서 축소를 시킨 거죠. 그랜드 캐년을 축소시켜서 이제 새들을 불러오고 새들을 호텔 만들고 뭐 이런 프로젝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드리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걸 넘어서 거의 조물주 신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조경이 가지는 힘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것까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갖고 거품과 꿈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실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무로 들어가서 했던 몇 가지 큰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제 36km가 되는 중국 어떤 신양이라는 곳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7구역에 해당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을 강을 개선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이제 이런 오픈 스페이스 시스템도 만들고 도시 다른 밀도에다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그 부푼 꿈을 안고
거의 조물주가 땅 주무르듯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실무로 가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배움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이제 팀워크로 갔는데 재밌던 거는 이 큰 땅을 제가 그렇게 제 손으로 주무르듯 할 수가 없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 큰 땅을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얻은 결론이 방금 보시는 무슨 만화 같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왼쪽이 현황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가 제안한 거. 정말 큰 땅이지만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시스템들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손에 잡히고 손으로 그린 것들이 더욱더 제 손에 더 들어오고 설명도 잘 되고 전달도 잘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크다는 것이 과연 저희가 실전 프로젝트 다룰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손에 잡히게 어떻게 분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또 크다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좀 약간은 다른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실제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어떤 공모전이었습니다. 보시는 플랜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올림픽이 끝난 그 다음에 플랜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되게 큰 걸 다루는데 땅도 크지만 올림픽 때는 정말 수많은 인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인파를 또 수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시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간대도 되게 많은 것을 다뤄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끝에 조경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 중심 대로 같은 어떤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도시의 중심축으로 삼아서 이제 올림픽 때는 큰 인파를 수용할 수 있고 관장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도시의 핵심 중심 오픈 스페이스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크다는 의미 중에 좀 여러 겹의 의미로 이제 다가왔던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사옥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이렇게 3개를 올린 것 같은 그런 건축이 나왔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오겹살 조경이라고 부르는데 1층, 2층, 5층, 8층 꼭대기 이렇게 5겹에 해당하는 옥상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 한 층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도 이제 조경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다른 레이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각각이 그런 게 재밌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본 뷰고 이렇게 지어졌고요. 이제 그 중간에 옥상 정원은 이렇게 널리 산까지 열리는 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이 공간이 정말 그렇게 여러 겹의 재밌는 공간이 됐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만큼 여러 가지 다른 컨설턴트와의 다른 협업 대상과의 어떤 경험을 좀 만들어줬었는데요. 실례로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건물 중간에 완전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 검사도 받아야 됐고 화재나 이런 거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됐고 여러 가지 공정과 검토를 거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어떤 그 시와 건축 여러 집단들 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겹이 있는 만큼의 깊이를 좀 추구할 수 있었고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또 도전이 됐지만 굉장히 또 재밌고 배움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 5년 전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의 실무를 끝내고 중국인 친구였던 이제 동료 친구와 함께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H라는 원래 있던 회사에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실 같은 실험적인 일을 좀 해보자 하면서 시작한 회사인데 이 중국 친구랑 시작했고 중국 시장을 메인 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참 정말 중국이라는 대륙 정말 또 큰 대상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저의 운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인구, 땅, 뭐 여러 가지 그런 밀도와 정말 강함 그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는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집합주거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대상지를 위해서 본 건데 200m 바이 200m 정도 되는 대상지인데요. 그 같은 사이즈의 대상지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6동, 8동 정도의 아파트 들어가고 세대수로 따졌을 때 6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는 세대수가 거의 한 10배, 9배에 해당하는 5,3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밀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방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 벽에 뭐 침대부터 소파, 뭐 부엌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3평이 안 되는 방들이 하나의 유닛입니다. 이게 대상지가 이제 테크노밸리 뭐 이런 걸 만드는 실리콘밸리 같이 그런 밸리에 위치하는 곳이라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엄청나게 밀도 있는 사람들이 꽉꽉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저희한테는 도전이었고 특히 뭐 저도 중국을 이제 이것도 자주 갔지만 와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구나 어메이징 차이나 이러면서 이제 이 대상지를 다루게 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내렸던 답은 어떤 모듈이었습니다. 모듈. 크고 아주 뭐 크고 넓은 대상지가 아니라 대상지는 이 좁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작은 뜰입니다. 중정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를 쪼개고 작은 어떤 단위로 네모나는 단위로 쪼개서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배열함으로써 좀 다른 4가지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젊은 그런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서 뭐 운동하는 공간도 만들고 서로 만나서 일하는 공간 또 어떤 영화 사용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만들면서 풀어냈는데 이 좁은 땅 안에다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서 모듈 시스템을 이용을 했고요. 한 모듈로 시도를 해서 저 우측에 있는 대상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를 받아서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같은 밀도의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길다란 사이트에 이번에는 네모가 아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쪼개지만 아주 다양한 공간들이 밀도 있게 들어가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공간은 조금 더 건물도 이형적이고 좀 더 재밌는 공간들이 많고 그래서 약간 테트리스 형상 같은 그런 조합을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요철 모양들을 교차시켜서 만드는 조경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이 한 보통 개발지의 7, 8배 되는 그런 대상지를 이런 식으로 쪼개보고 더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큰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습니다. 다음 대상지는 이제 최근작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뷰에서 이제 건물을 찾을 수 있죠. 큰 배같이 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600m 정도 되는 큰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타필드 같은 큰 쇼핑몰 생기고 하는데 보통 450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긴 쇼핑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 참여하게 됐고
알면 알수록 굉장히 참여했다는 거에서 후회도 많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워낙에 너무 큰 하나의 단일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보이는 땅이 한 폭이 한 60m 내외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건물을 놓는다는 게 아무리 중국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원래는 녹지되었던 땅을 쇼핑몰을 놓은 거라서 녹지율을 80%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 녹지로 다 그냥 깔면 되는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했다가도 이제 의뢰인의 요구는 어느 쇼핑몰보다도 더 재밌으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달라. 이 큰 그리고 긴 땅이고 길이지만 이거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결론은 보시다시피 떠있는 길이 하나가 보이시죠? 네. 그 녹지율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땅을 결국에는 비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발점으로 삼아서 그럼 길이 하나가 정말 특별한 길이 이 600m짜리 긴 땅을 되게 변화가 있으면서도 재밌게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쇼핑몰을 뭐 한쪽으로 나와서 보통 반대쪽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서 경험할 수도 있고 이 땅으로 많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경험을 굉장히 특별하게 해주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시의 파노라마 뷰를 볼 수도 있고요. 어느 구간은 뭐 음악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디는 완전히 바닥이 이제 투명해서 떠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조명이 많고 꽃밭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녹지율을 유지하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종 단계에서 이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다른 안으로 정리가 됐는데 굉장히 크다는 길다는 경험을 되게 재밌게 즐겁게 좀 분전해 가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현재는 그 떠 있는 길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한 150m 정도 되는 분수가 이제 이끌고 그 앞길을 은행나무가 쫙 펼쳐지는 어떤 가로수길로 만들어서 이 긴 대상지를 지루하지 않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계획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m 정도 되는 음악 분수가 이제 지루할 수 있는 요 앞 공간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큰 대상지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현재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비어있는 공간은 느껴지지 않고 채워지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조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큰 꿈을 품고서 여러 가지 도시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성숙을 해가고 여러분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숙해가고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조금씩 좁혀갔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최재혁 선생님께서 더 작고 미란 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